토트넘은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1라운드에서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패배하며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경기는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개최되었으며 토트넘은 대한 쿨루셉스키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1-4로 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현재 8승 2무 1패로 승점 26을 기록하며 맨체스터 시티 승점 27에 선두 자리를 내줘 2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적지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두었으며 4승 3무 4패로 승점 15를 얻어 순위를 13위에서 10위로 상승시켰습니다. 이 경기 결과는 토트넘과 첼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으며 두 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되돌아보며 다음 경기에서 복귀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첼시는 이 승리로 순위를 크게 개선시켰으며 팀의 기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PL은 예측 불가능한 리그로 여전히 많은 놀라운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최전방을 탁월하게 이끄는 주인공 손흥민. 9월부터 토트넘의 스트라이커로 나선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8골을 터뜨려 득점왕 경쟁에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기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원톱으로 그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브레넌 존슨, 제임스 매디슨, 쿨루셉스키와 함께 공격 라인을 주도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가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포백은 데스티니 우도기,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판더펜, 페드로 포로로 구성되었습니다.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습니다. 한편 원정팀 첼시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 니콜라 잭슨, 라힘 스털링, 코너 갤러거, 콜 팔머, 엔소 페르난데스, 모이세스 카이세도, 레비 코릴, 티아고 실바, 악셀 디사시, 리스 제임스, 로베르트 산체스로 스타팅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손흥민의 빛나는 능력과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은 토트넘을 전력으로 이끌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향후 경기에서도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의 결과와 더불어 프리미어리그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드라마와 흥미로운 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복귀와 함께 토트넘의 현실은 다르게 빛났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을 통해 팀은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8승 2무의 기록을 세우며 선두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반면 첼시는 새로운 감독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영입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의 역사적인 라이벌인 첼시를 이끌어온 인물로 그의 경력과 업적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14년 토트넘에 부임한 후 그는 젊은 선수들을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로써 팀을 B클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동안의 5년 동안은 우승컵을 들지 못했지만 2014-15 시즌 리그컵과 2018-19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등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경험과 지도력은 토트넘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팬들은 그의 지휘 아래 더 큰 성공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첼시는 포체티노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와 경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두 팀 간의 경쟁은 더욱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첼시는 그와 같은 성과를 다시 이루어내길 갈망합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토트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넘치게 지난 10년, 12년, 15년을 돌아보면 잉글랜드 최고의 팀은 첼시였다 라고 말하며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향한 시작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선수들의 전통적인 포지션을 벗어나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면서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말에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컵 대회에서 시작하여 풀럼과 벌리를 연달아 격파하며 점차 반등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날과의 라이벌전에서는 비기며 한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첼시는 이러한 어려운 시작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팀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며 팬들은 그의 지도력 아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로 가득하며 첼시의 변화와 성장은 리그 전체를 흥미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원정 경기를 앞두고 현재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10라운드에서 브렌트포드에 0-2로 패배한 후 컵 대회에서 하브리그의 블랙번 로버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다시 쇄신하는 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토트넘이 무패 행진 중인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점을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경기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상은 손흥민입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또한 경기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모두 손흥민이 어떤 선수인지 잘 알고 있다. 환상적인 선수고 프리미어리그 최고 중 한 명이라며 그의 능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포체티노 감독은 웃으며 손흥민을 막는 건 내가 아니다. 우리 센터백이 막아야 한다. 라고 강조하며 우리 상대로는 훌륭한 경기를 보내지 않았으면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과 첼시 팬들에게 기대와 긴장감을 안겨주고 어떤 팀이 승리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체티노 감독의 발언은 첼시 팬들 사이에서 약간의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독에게 미래의 토트넘 감독직을 재맡을 의향이 있나? 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안 될 이유 있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즐겨야 하고 미래를 너무 생각해선 안 된다. 언젠가 토트넘이 나를 원하면 안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여전히 토트넘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두 팀 간의 대결에 더 큰 주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손흥민과 포체티노 감독의 대결도 관심을 모으며 경기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린 순간 손흥민은 당장 첼시 진영으로 침투하며 사르의 패스로 첫 번째 슈팅을 감행했습니다. 비록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지만 이로써 손흥민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간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며 팬들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이 분위기를 주도하며 토트넘을 이끌었지만 경기의 첫 번째 골은 대한 쿨루셉스키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경기의 초반, 전반 6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메디슨이 하프라인 왼쪽에서 시작한 패스를 통해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 패스를 받은 쿨루셉스키는 문 앞까지 침투한 후 왼발 슈팅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슈팅은 첼시 수비수 디사시의 몸에 맞아 굴절되면서 토트넘은 운이 편향된 선제골을 얻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후에도 기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첼시의 후방 미스 패스를 이용해 포로가 직접 슈팅으로 골문을 노리기도 했으며 산체스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정면으로 향하긴 했지만 토트넘의 공격은 초반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전반 11분, 수비진이 볼을 처리하지 못하며 첼시에게 역습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잭슨이 빠르게 공격을 주도하며 문 앞에서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으며 비카리오 골키퍼는 그 슈팅을 차단하기 위해 긴 팔을 뻗어 성공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9호 골로 인해 승리의 냄새를 맡았다고 여겼습니다. 경기 전반 13분, 존슨의 패스로 공격을 시작한 토트넘은 문 앞으로 낮고 빠른 크로스를 성공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손흥민은 첼시 수비진을 제치며 감각적으로 크로스를 받아 발로 골망을 흔들어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가고 말았습니다.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판독 VAR 후 손흥민은 깻잎 한 장 차이로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었고 그의 허탈한 미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승리로 달아나지 못하면서 첼시의 반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첼시는 스피드와 기술을 갖춘 스털링을 중심으로 공격을 시도하며 전반 21분에는 스털링이 토트넘 골망을 흔들었지만 슈팅 직전에 팔에 맞았다는 판정이 내려 골로 치장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반 28분에는 첼시가 골을 희망했습니다. 카이세도가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지만 VAR 결과 잭슨의 위치가 문제였고 더욱이 잭슨이 슈팅 궤적에 관여했다는 판단에 득점이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는 여전히 점수가 엇갈리며 어느 팀의 승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의 변수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파울로 발생했습니다. 상황은 혼전이 벌어지는 중이었는데 로메로가 엔소 페르난데스의 발을 걷어찬 장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잭슨의 오프사이드 여부를 확인한 뒤 VAR 심판진은 로메로의 파울로 인한 페널티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필드 리뷰가 진행되며 주심은 화면을 확인한 후 로메로에게 다이렉트 퇴장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차기 위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이 상황에 좌절하며 존슨을 교체하고 에릭 다이어를 급히 투입했습니다. 한편 첼시는 콜 팔머가 볼을 들고 페널티킥을 기다리며 차분하게 슈팅했습니다.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오는 방향을 읽어내려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활기를 찾은 첼시는 전반 36분에는 잭슨이 스털링의 크로스를 골로 연결하는 듯했으나 다시 한번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증가하며 어느 팀이 이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동점골을 내주며 더 큰 악재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전반 40분쯤 진행되던 중 메디슨이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메디슨은 경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지만 그의 신체 상태는 완벽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재개된 직후 메디슨보다 먼저 판더 펜이 허벅지 부상을 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잭슨과 속도 경쟁을 벌이던 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판더 펜의 부상 대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투입했으며 이로써 선발로 출전한 센터백 조합은 모두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메디슨도 더 이상 경기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상 악화를 우려해 에메르송 로얄이 대신 출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전반전을 1-1로 마무리했지만 수적 열세와 판더 펜과 메디슨의 부재로 인해 어려운 후반전을 예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첼시는 전반이 끝나기 전 리스 제임스가 볼 경합 중에 팔꿈치를 사용하여 적발되었지만 큰 문제 없이 경기를 계속할 수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프타임에서 토트넘이 많은 변화를 필요로 했습니다. 전반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경기를 치른 후 토트넘이 안정성을 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언론인 BBC는 토트넘은 진정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라커룸에 차를 가져다 두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 전반에서 본 적 없는 경기였다. 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은 10명으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포메이션을 변경했습니다. 반면 첼시는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마르크 쿠쿠렐라를 투입하는 교체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안정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후반에도 첼시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퇴장자가 또 나왔습니다. 후반 9분에는 우도기의 태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첼시에게 역습 기회를 제공한 상황에서 우도기가 스털링과 볼 경합 중 시도한 태클이 파울로 판단되어 전반에 경고를 받은 우도기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퇴장으로 9명으로 축소된 토트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반 16분에는 쿨루셉스키와 사르를 투입하고 올리버 스킵, 로드리고 벤탄쿠르를 활용하여 밸런스를 조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토트넘은 4-3-1 포메이션을 시도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수비 라인을 중앙선까지 끌어올리고 볼을 가로채면 한 번의 패스로 손흥민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토트넘의 의도를 파악하고 스피드가 뛰어난 미하일로 무드리크를 투입하여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첼시는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를 뚫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을 구하기 위해 비카리오 골키퍼가 뛰어난 판단력과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23분에는 쿠쿠렐라의 슈팅을 앞면으로 막아냈습니다. 토트넘은 비카리오의 덕분에 경기 초반에 잘 버텨나갔지만 결국에는 뚫리게 되었습니다. 후반 29분에 다시 뒷공간을 활용한 첼시의 공격에서 스털링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패스를 정확하게 잭슨에게 보내며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에는 VAR 검토에서 온사이드로 판정되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34분에 다이어가 프리킥 상황에서 벤탄쿠르의 머리에 맞아 뒤로 흐르는 볼을 오른발로 논스톱 슈팅으로 동점골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다이어의 위치가 다시 한번 오프사이드로 확인되어 1-2 스코어가 유지되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많은 상황이 있었던 탓에 토트넘은 교체 카드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반전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는 후반 추가 시간에 충격을 받아 그라운드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시 일어나 추가 시간 9분이 부여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맹공을 펼쳤고 손흥민은 추가 시간에 골을 넣을 기회를 가졌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이에 이어 첼시가 잭슨의 해트트릭을 통해 점수차를 벌이고 4-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시즌 첫 패배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첼시는 런던 라이벌을 이기며 11호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